더 빠르고 강해진 방역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는 또 대선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국정 운영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셨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 하여튼 국민들이 그동안 또 간절히 염원하셨고요. 예. 이런 와중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수출이 그 역대 최대였거든요. 예, 기록했죠. 이런 등등이라든가 혹은 또 DNA라고 하죠. 데이터라든가 네트워크, AI 등의 새로운 신산업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발전을 보면 결국은 어렵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또 집중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그래 또 젊은이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한다면 그런 가능한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 국민 백신 70%, 80% 가면서 이제는 회복세로 완연하게 접어들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원년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것들이 이제 번져서 또 걱정이 많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백신을 구해 올 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질타도 받기도 했는데 치료약 특히 먹는 치료약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동안까지는 사실상 이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었는데 12월 달에 와서 이제 머크사하고 화이자사 제품들 먹는 치료약 이게 일단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우선 화이자는 이렇게 사용해도 좋다라는 우리 식약처의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양사걸 합쳐서 지금 100만 회분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60만 회분은 계약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40만 회분도 지금 이번에 이번 1월 달 중으로 계약을 완료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100만 병분의 먹는 치료제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코로나19가 혹시 오미크론 변이로 길어지더라도 물량은 어렵지 않게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들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워낙 또 이 먹는 치료제에 대한 또 각 나라마다 요구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어려움을 당했던 또 경험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더 저희들이 제약회사들하고 교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된 이제 강화 체계가 2주 이제 또 연기되고 어떻게 보면은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들어갔다고 다들 좋아했는데 사실 또 중단된 상태입니다. 혹시 총리님 그때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갈 걸 이런 생각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은 드렸죠. 워낙 오랫동안 힘드시어 하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일단은 일상 회복으로 시작을 하십시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긴급 멈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간과했던 것은 이 백신에 특히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 말하자면 몸에 있어서의 항체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라고는 사실상 조금 효력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못한 것이죠. 보시기에 언제쯤이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한 1년 아직 한 7개월 정도 해보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코로나라는 게 아주 집요할 정도로 어떤 자기들 변이들 해가면서 우리하고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하기는 이릅니다만은 가능한 한 먹는 치료제라는 우리 말하자면 좋은 원군이 생겼으니까 이 원군이 있을 때 어떻게든 간에 국민들의 이렇게 또 협조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하고 이 경우를 있을 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를 의지해야 되고 정부에게 안 되면 원망도 하긴 합니다만은
자율과 책임 오늘도 강조하셨더라고요. 국민들도 지켜주실 건 좀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으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시지만 벌써 2년째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게 결국 자신과 이웃과 우리 가족들을 다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듭니다. 저희가 좀 목소리들을 한번 따왔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지금처럼 방역 대책이 2주간, 3주간 단위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만이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장기적인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접 물어보시네요. 장기적인 방역 대책 어떻습니까? 라고. 뭐 저희들도 원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때는 조금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 우리를 마치 놀리기라도 하듯이 스스로 변이를 만들어가면서 저희들을 이제 소위 백신도 회피해가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급한 것은 물론 장기적인 그림을 제공을 해서 거기에 맞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오로지 다 감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을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이제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나중에 어떤 보상 같은 게 나옵니다만은 망하고 문 닫은 다음에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냐, 버티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 방안을 꺼내셨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아서 받은 만큼에서 다시 얼마를 갖다 갚으라고 하면은 반발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요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현재로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산을 하는 산식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먼저 드렸는데 해보니까 이분이 700만 원어치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200만 원을 더 보상액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데 3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저리로 5년 내에 갚으면 됩니다. 5년 내에 뭐 몇 퍼센트입니까? 1%가 맞나요? 1%. 1%. 뭐 저리긴 합니다만은 왠지 이게 손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면 조삼모사냐고 또 비판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럼에도 뭐 워낙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압니다만은 그래도 이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이웃에 대한 따스한 연대라고 생각하시고 좀 견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보고를 받으실 때 병상이 뭐 70% 찼습니다, 80% 찼습니다 보고를 받으실 텐데 사실 의사하고 간호사가 모자라서 말이 80%지 의사 간호사가 없으면 뭐 100% 찬 거나 마찬가지여서 의료인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 얘기도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되고 특히 요 근래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매우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상은 확충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일하면서 점점 누적되는 피로에 다들 지치고 번아웃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이 언제쯤 확충될 수 있는지 답을 주셔야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2년 동안 보건소 등을 또 금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2,500여 명의 우리 의료 인력을 더 추가 지원한다라고 우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진짜로 못 견디겠다, 쓰러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래서 우선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급해서 이번에 군의관 가시는 분들하고 공중보건의로 가셔야 될 분들의 그 훈련 기간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이 현장에 투입을 한다든가 혹은 심지어 전문의 선생님들을 말하자면 지금 이분들이 전문의 시험 준비 때문에 병원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한의학회하고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분들에게 사실상 전문의로서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네. 이분들을 그렇게 시험 대신에 이렇게 대체 근무를 하게 하는 이런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지쳐 계신 의료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 그러면 이 어려울 때 근무하신 부분에 대한 사실 저희들이 수당도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네. 원래부터는 그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네. 그것도 조금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일부러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전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때와 달리 부동산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뭐 지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라고 어느 정도 자인을 하는데 부동산 문제를 남은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총리로서는 계속 맡아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글쎄 뭐 저희들이 뭐 20차례 이상 하고도 이 모양이냐라고 혼을 내시는 질책은 따끔한 질책은 예. 받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소위 세 가지 원칙, 그러니까 투기 세력은 확실히 저희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도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또 꼭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뭐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그 부분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린 바 있고요. 네. 요 원칙을 가지고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내에서 뭐 지금 소위 팔자는 사람이 사자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아졌다라는 그 보도는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두 후보, 유력 후보 두 후보 모두 다가 결국 부동산 문제에 관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시장에 말하자면 안정감을 주겠다, 또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등등을 고려하신다면 저희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하향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대선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역시 성장 잠재력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청년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나에 대해서 다른 대선보다, 다른 총선보다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저희가 한번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30대다 보니까 저희가 결혼이나 이제 집을 구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요즘 대출도 많이 막혀 있고 하니까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그 대출이나 어떤 그 주택 마련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대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취업인 것 같습니다. 취업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안정적이고 또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정부에서 이런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안정된 주거, 좋은 일자리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네. 주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청년들이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제 꾸리면서 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예. 제일 처음에는 월세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출발하더라도 결국 뭐 전세를 얻고 결국 나중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사다리 마련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내년 예산, 금년 예산의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전월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일정부터 조금 집값도 안정이 되고 했을 때 내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할 때는 지금은 워낙 지금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조금은 시장을 고려해서 지금은 조금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내 집 마련 못하면 내 인생에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청년들의 취업 문제야말로 이건 어떤 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부모 세대인 저희들 모두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각 기업들이 옛날 같은 공채 방식의 이런 어떤 거를 대규모 채용 시즌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이거를 왜 안 하십니까?라고 저희들이 기업 측에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이나 이런 거를 조금 서로 이렇게 좀 선을 보고 서로 평가를 하고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채용은 못 하시더라도 좋은 교육은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하고 해서 왜냐하면 정부에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예산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대기업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KT, 예. 삼성, LG, SK, 현대차,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직접 채용을 하거나 혹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3년간 약 한 17만 9천 개 정도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거나 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달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지 대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중견 기업 혹은 플랫폼 기업 예. 이런 분들이 우선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직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하고도 이런 계약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정부는 교육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하는 거죠. 하고, 예. 그다음 그분들은 다양한 형태로도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잘 정리를 해서 또 다음 정부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좀 몇 가지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지금 뭐 정부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총리께서 답하시기가 좀 정치적인 문제들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기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도 꺼내놓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분 계신데 왜 한 분만 꺼내서 이렇게 사면을 갖다가 하는 것이냐, 하려면 다 하지 이런 얘기도 있을 건데 이 시점에서 또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총리로서 이 시점에서 필요했다는 설명을 한번 좀 직접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흔히 이야기하시는 대로 무슨 정치적 고려를 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예. 걸 생각 안 하실 수 없을 거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 기간이 오래 길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예. 그래서 뭐 아마 다른 정치적인 어떤 무슨 계산을 하고 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걸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에 총리를 하신 두 분이 다 경선에 뛰어드셨기 때문에 예. 김 총리를 바라보는 이제 시선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좀 먼 미래니까 그건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이 워낙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서 총리로서 대선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까지는 워낙 양쪽이 워낙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까 그랬지만 이젠 1월달 들어오시니까 이제 두 후보 또 나머지 후보들도 예. 이제 모두 다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예. 또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무슨 일자리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또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나름대로 이제 정책을 제시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정책 토론, 정책 경쟁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는 뭐 응원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국민들도 자율과 책임 명심하면서 열심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예,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요. 또 우리 어려운 우리 이웃들 함께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